왓츠업! 오늘도 글로벌 토커 네 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다들 MZ들이잖아요. MZ들은 이게 신조어 많이 아닌데요? 저 밀레니엄입니다. 내가 밀레니엄이거든. 저도 밀레니엄입니다. 그러면 Z는 없어요 여기? 나 없습니다. 아 여기. 아 그렇다 젊은이들이잖아요. 굳이 또 아니라고 그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칭송을 해드리려고 근데 하는데. 여기도 꼰대잖아요. 꼰대 MZ. 점꼰이죠 점꼰. 일단 그렇다 쳐. 네, 그렇다 쳐. 주제가 그게 아니에요. 아직 할 일이 많아. 어쩌다 보니까 꼰대가 됐어. 아니 신조어들 많이 쓰세요? 한국 와서 신조어 많이 쓰시잖아요. 줄임말 같은 거 엄청 쓰는데 우리 엄마들 사이에서도 신조어 진짜 많이 쓰거든요. 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초푸마. 모르세요? 메르젤도 몰라요? 초푸마? 왜 합의를 좋아한대? 아니 왜냐면 이게 학부모들이 쓰는 단어거든. 아, 네. 초등. 초푸마. 네. 아니 몰라. 초푸마 모르세요? 뭐지? 진짜 모르는구나. 마는 엄마마 아니에요? 아니 한번 초등학교. 초등학교. 품. 제품. 부모지. 품어주는. 부모님. 초등학교 품어준 아들. 아들? 아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아파트. 네, 그 아파트 안에 초등학교가 있으면 그 아파트에 품이 올라가요. 좋구만. 왜냐면 맞네. 엄마들이 학교를 보내기 편하니까. 맞아. 네, 너무 재밌는데. 그러면 하나 더 드려볼게요. 얼죽신. 얼주가 아는데 얼죽신? 얼죽신. 신한? 어르신 주 거래은행이세요? 얼주가도. 얼어주고도 신앙이 있어. 뭘 주니까. 신앙이야? 나 그냥 은행 얘기했어요? 이렇게 좋은 얘기는 내가 좋은 얘기했는데. 얼죽. 네. 신. 신도시. 신도시. 신아파트. 맞아요. 신아파트. 얼어 죽어도 신축. 나 네, 맞아요. 저도 그런 얼어 주의야. 죽어도 내가 신축을 가겠다. 구축은 싫다. 네, 이게 이제 요즘 이제 뭐 이사 철이기도 하니까 이사 갈 때 제일 고려하는 두 가지라서 이야기를 꺼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살아가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동산 이야기 네 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그 집이죠. 부동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시죠? 한남동에 위치한 신세계그룹 이명희 총괄회장의 자택이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인데 297억이라고 합니다. 이거 달러로 얼마예요? 달러로는 환산해 보시죠. 잠깐만, 200? 297억. 297. 10년째 일을 297. 지키고 있다고 하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아니 나. 근데 그분은 신세계그룹 뭐 회장이니까. 아일랜드 사는 사람. 나 5번이나 다시 태어나도 못 살겠다. 이렇게. 와, 억울하다. 207억. 거의 비싸요. 300억이네. 너무 천문학적인 집이니까 아예 부럽지도 않거든요. 예,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최초의 부동산은 에덴 동산이지 않을까. 그쵸. 에덴 동산을 그러면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에덴 동산. 값으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환산할 수 없죠. 예, 그게 정답이긴 하죠. 예. 거기에 사실 집이 없었지. 또 저런다. 땅이 있었죠. 땅이 있었지. 그러면 근데 대지가. 땅이 있었잖아. 토지지. 토지가. 예, 토지대장을 채우면 떼면 되잖아. 이게 농지인지. 그 토지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냐? 에덴 동산은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게 완전 특별한 장소, 가든이었고 위치도 높았고 나무도 다양했고 풍부했고 그렇게 따지면 이 땅에서 더 비싼
비싼 땅이 없었겠지. 더 비싼 땅은 없었을 것 같아, 그치. 진짜. 그것밖에 없어서. 땅밖에 진짜. 없었으니. 아니 나 지금 나 그냥 절대적이죠. 그런 얘기하면서 내가 하느님 그냥 부동산 그냥 일하는 사람처럼 그냥, 여러분 자 여기 이거 상상하고 에덴 있어요. 동산 투어를 시켜줘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오세요. 아담아 와봐. 너 얼마나 주고 살래? 조지아가 구경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지아가 에덴이라고 생각해요. 에덴이 그래요? 하나님의 땅이라고. 에덴 하나님의 조지아가? 땅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게 그거 있거든. 조지아가? 옛날에 그 하나님이 자기 위해서 그 숨긴 땅을 조지아 사람들한테 줬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왜냐면 조지아 사람들이 노느라 와인 마시느라 늦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땅을 나눌 때 조지아 사람들이 제일 늦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땅이 없다. 그래서 조지아 사람들이 이거 진짜 아끼던 건데. 근데 아니 왜 줬냐면 조지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 위해서 공부를 하느라 늦었다.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조지아 사람, 소리 있구나. 조지아 사람 머리 쓰는 거 봐. 살리네, 살리야. 자기 위해서 아껴둔 땅을 조지아 사람들한테 줬다. 그만큼 조지아 사람들은 자기 땅에 대한 만족도가 네, 높은가 자연이 되게 보구나. 이뻐서. 아름다우니까 너무 궁금하다. 예. 그래서 조지아 가봐야겠다. 와서 집을 사라고. 그래, 아니 그럼 에덴이 궁금하면 조지아 한번 가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저기까지.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어린이 성경 보면 에덴 이렇게 그림 성경으로 많이 꾸며놓잖아요. 그럼 너무 아름답잖아요. 에덴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 어떤 게 제일 이렇게 부럽고 와 여기 살고 싶다. 제일 탐이 나는 부분은 뭘까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과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시는 거. 그게 제일 부러웠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말하고 만나고 산책도 하고 막 교제하고 하니까 그게 제일 부러웠던 것 하나님이랑 같아요. 함께 했다는 게 어머 이거 제일 마지막에 말했어야 된다 진짜. 내가 먼저 말해가. 나는 제일 변했던 거는 그냥 옷도 안 입고 막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냥 역시. 그게 제일 좋지. 편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었고 그렇지. 내가 뭐 약간 뭐 식당 같은 것도 약간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먹고 싶은 거는 그냥 막 그럼. 보내고 막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 안 돼. 편한다고. 사과 말고. 그래서 그런가 우리 이렇게 지나다니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거에는 에덴을 붙인 상표들이 많았어요. 부동산도 에덴 부동산 이러면 들어가면 이제 좋은데 구해줄 것 같고. 예. 네, 맞아요. 에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좋은 거에는 에덴을 붙일까? 예. 왜 그럴까요? 편안함, 편안함이 편리함. 생각나요? 좀 깨끗함. 아늑하고 안락하고 왠지 에덴이 붙으면 부동산 중개사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 같은 굳이 그렇진 않겠지만 굉장히 월세가 비싸겠지만 그렇죠. 아니 네 분은 지금 한국에 와서 어때요? 집 구할 때 좀 놀라지 않았어요? 집값이나 엄청 이런 놀랐죠. 거? 보증금 자체가 있다는 게 이거는 저도. 나는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보증금이 없어요? 보증금이 없어요. 그럼 왜냐면 어떤 시스템이에요? 저는 일단 여러 나라 살아봤거든요. 저는 브라질에도 살아봤고 중국에도 오래 살아봤는데 대부분 그냥 거기 들어가고 나서 보증금 없이 그냥 첫 달만 내면 돼. 그렇죠. 첫 달 내고 첫 달 내고 그렇죠. 그다음에는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 그 월세치를 내고 그게 맞아. 보증금이에요. 맞아. 이게 마지막 달이라고 생각해. 네. 마지막 달 월세를 그리고 미리 내는 그냥 거야. 씩 나오는 거야 한 달 지나면 아니면 더 아니 살고 그게 싶으면 아니라 아니, 그게 보증금 아니라. 자체는 한 달치의 월세예요. 맞아. 그러면 맞아. 그거를 보증금으로 내고 마지막 네네. 달 그리고 거. 들어가서 살다가 마지막 한 달에 살다가 내고. 나올 때는 그거를 월세를 안 내고 나오는 거예요. 맞아. 마지막 다 달 그런 미리 내. 개념이에요? 네, 맞아. 보통 그런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 전세도 있어요. 저자는 전세도 있는데. 아, 전세 있어요? 있는데. 전세가 대한민국만 있다고 아, 들었는데 우리도 전세 아니구나. 있는데, 근데 우리 전세가 반전세 없어. 반전세가 막 이제 월세 안 내도 생겼죠. 돼요. 그냥 전세 내고, 내가 만약에 뭐 1,000만 원 줬어요. 근데 우리 전세가 한국처럼 막 1억, 2억 이 정도 아니고, 한 2,000까지. 보증금보다 싸네. 1,000, 2,000. 보증금보다. 제 말이. 그게 뭐지? 그게 전세인데, 왜냐면 우리 아파트 가격 자체가 한 뭐 1억 그 정도니까 그 아파트 한 20% 가격 50%까지 전세를 내고 그냥 나올 때 받아요. 안 주면은 안 나가요.
나올 근데 때 이제 받고. 뭔가 전세 내면서 월세는 안 내요. 그냥 한국에서 반전세도 있잖아요. 우리 반전세가 생겼죠. 월세가 부담스러워. 요즘에 전세가 너무 전세가 거의 90%니까. 집값이니까. 그렇죠. 월세 그 전세 있냐 집 사냐 거의 비슷 그 수준인데. 그러니까요. 메리제일은 4인 가족이니까 더 집 구하기가 만만치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쵸. 이 부동산 저 부동산 다 만났죠. 예전에 거기 약속의 땅 부동산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약속의 땅 부동산 괜찮다. 근데 약속해 주든가요? 알고 보니까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래가지고 되게 잘해 주셔가지고 아직 그래. 예, 너무 잘해 주셨어요. 사장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잘해 주셔가지고 좋은 집에 들어가서 거의 잘 한 2년 정도 살다가 다시 서울의 복잡함에 맞이하면서 다시 서울은 못 왔죠. 살아. 네, 서울은 너무 힘들어요. 경기도에 살았을 때 냈던 월세로 서울에 똑같은 월세로 그 서울 오니까 크기는 절반을 깎인 거예요. 그렇죠. 사이즈가. 그럼요. 그래서 저 원래 공간을 좋아해요. 넓은 공간을 좋아해가지고. 외국 집들이 크니까. 네, 맞아, 거기 외국 집이 그런 공간 컸어요. 꿈도 못 꾸지 서울에서. 네,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예 못 살겠다 인천 갔어요. 가셨어요. 그래서. 네, 인천 갔다가 근데 외국인들이 은근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사가 많이 가요. 15년 만에 제가 한 11번 이사한 것 같아요. 15년 동안. 이사 진짜 많이 했구나. 쌤도 이사 많이 했어요? 거의 아니요,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학생이라 이삿짐 회사가 기숙사? 쌤은 기숙사에 있구나. 9년 동안 계속 기숙사 왔었어요. 왜냐면 계속 기숙사만 쓰니까 저는 약간 조금 나만의 공간을 즐기는 그 사람이라 네. 좀 답답할 때도 있었고 룸메이트가 있잖아요. 네, 있어요. 어떻게 살아남았지? 그냥 아니 살지 지금 뭐. 룸메이트는 되게 좋아요. 좋아요. 저랑 동갑이고 되게 좋은 친구예요. 네. 뭐 장난치고 막 재밌게 뭐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근데 이 전에는 좀 힘들었어. 왜냐면 그런 그 시간들이 약간 뭐 얼마나 좀 많았겠어. 사람들 만나서 이제 성격도 다르고 막 하니까 그럼요. 그게 어쩔 수 없고 근데 그래도 서로 해주면서 뭐 배려하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되게 부러워요. 이런 그냥, 집. 쌤은 지금 기숙사에 거의 고인물이겠네요. 와. 지금. 네, 그래서 거의 저는 많이 벗어나겠다 거기에. 사감 선생님처럼. 근데 이게 한국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그냥 기숙사 살자 마음 먹고. 9년 동안이나. 와 네. 대단하다. 대단하다. 해외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란 게 한국은 이렇게 아파트가 많아? 맞아요. 이거로 놀랐대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외국 나가면 놀란 게 아파트가 없네. 맞아요. 집이 많아요. 왜 그냥 집 땅인들이 넓어서 그런가 봐. 우리는 그냥 그 좁은 땅에 올려서 사는 수밖에 없으니까. 예. 다 오셨을 때 아파트가 많아서 놀라셨어요? 맞아요. 아니요. 네. 안 놀랐어요. 모스크바 살았고 아파트 살았고 많아요? 저제도 살았고 아파트 많아요. 저도 놀라지는 않았어요. 중국에도 약간 사람이 맞지. 더 인구가 더 많아서. 근데 예. 아파트 사이즈가 달라요. 이렇게 막 엄청 높거나 이런 것보다 러시아나 그쪽 가면 한 12층, 뭐 8층. 아. 저제도 뭐 높은 아파트도 있고 이제 신도시가 따로 있고 구시가지가 따로 있는데 이제 구시가지가 우리 이탈리아 스타일로 있어요. 조금 이렇게 마당 가운데 마당 그리고 이렇게 아니면 타운하우스 주택. 바티카노처럼. 그런 스타일로 많고 신도시는 이제 아파트들 근데 이제 옛날 아파트 서련 때부터 남아있는 아파트도 많고 그래서 그 아파트를 슬슬 이제 없애고 그 대신에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짓고 옛날에 우리 서련한테 집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집 짓고 다 무료로 아파트 받았어요 크게 짓고 되게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해요 벽돌이라서 쌤은 인도에서 온 게 아니라 미국에서 왔으니까 그렇게 안 놀랐겠나? 아유, 그 미국에서도 근데 지역마다 이제 다를 수도 있는데 미국에도 뭐 큰 아파트들도 있고. 그죠, 그죠. 근데 제가 살던 데는 아파트인데 근데 되게 작게 지어요. 높게 너무 지어서. 그냥 인구가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인도도 그렇지. 제가 왔던 그 고향에서 뭐 잔디가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막 엄청 높게 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작게 짓고 그리고 그 아파트보다 주택이 더 많아요. 맞아요. 주택이 더 많지. 네. 그래서 그 한국 와서 살짝
놀랬겠어요. 조금 그레이 느낌이 나요. 너무 좀 우울해요. 한국은 맞아요. 뭔가 조금 맞아. 색깔이 없고 너무 회색 똑똑하고 이제 똑같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뭔가 그 AI 그 컴퓨터 그것처럼 막 똑같이 뭔가 커피 조금 앤 페이스트. 로보틱한 뭔가 아니 그래서 이제 우울한. 똑같은 건물을 안 짓게 하려고 이제 막 법안들이 해서 건물에 이렇게 독특함을 주려고 하는데 예. we call it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올 때 뭐라고 하냐면 무라베이닉 뭐예요? 개미집. 아니거든요. 엄청 비싸거든요. 엄청 근데 이제 외국인 누가 입장에서 개미집을 10억 주고 사요. 아니, 개미집 같다고 너무 막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안에 막 켜켜이 똑같은 평수에 맞아요. 똑같은 그 구조에 살고 있으니까. 맞아요. 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그 너무 놀랐어요. 놀랬겠다. 높은 것도 높지만 너무 똑같아가지고 저 보면 헷갈려. 약간 저런 데 살고 싶진 않다. 어떻게 살지? 네, 그 병원 같았어요. 또 병원 아니면 맞아요. 교도소 너무 어피실한 영혼이 없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There's no 그랬을 것 같아. 말이에요. 영혼이 없는데 너무 콘크리트의 왕국이다 이런 느낌. 맞아. 그래서 해외 출장 갈 때마다 감동받는 부분은 하늘 그렇게 아름답구나. 하늘이 이렇게 파랗구나. 그거예요. 우리 하늘을 잘 못 보니까. 네, 한국 서울 특히 서울에 살면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저 많아요. 그게 그리워. 별이 그리워. 네, 한국에서 그쵸, 별인 걸 별 까먹었어. 없어. 별이 있다는 걸. 없어. 한국- 별인 줄 알고 보면 비행기더라고. 맞아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4인 가족이다, 그러니까 평균이다 그러면은 한 32평, 35평 정도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평균 방 맞아요. 3개에 화장실 2개 있고 그게 이제 그런 집에 살고 싶다. 결혼을 하면 그런 느낌이거든요. 결국은 똑같이 생겨요. 안에 들어가면은 똑같죠. 네,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저는 약간 이렇게 가고 여기 화장실 하나, 여기 하나 있고 물감방에 거실, 옆에 화장실 그리고 거실, 방이 하나들 이렇게 안방에 화장실 딸려 있고 안방 맞은편에 특이한 거 딸방. 없어요. 맞아, 그게 맞아. 쌤사가 제일 편해서 그런가 맞아, 봐요. 맞아. 그런가 봐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은 나라는 어때요? 그 평균의 평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주택이 대부분 모두 다 갖고 싶어하는 그런 로망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실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그 학교에서 나오면 좋은 직장을 가져서 돈을 벌어가지고 안정 직장을 취하고 저축을 해서 몇 년 안에 빨리 내 땅을 싸서 내 집을 짓는 게 아직까지 카메룬의 원칙이에요. 평수가 일단 넓어요. 일단 올다리가 있어야 되고 단독 주택이니까 올다리가 있고 올다리 있는 게 안정을 위해서 안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다리 있고 2층짜리를 짓고 그래서 보통 그렇게 되면 방 한 4-5개가 있고 화장실 2-3개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와. 그러면 이거 그렇다고 치면 일반적으로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의 비율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겠죠. 한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80%는 그래도 임대 계속 내면서 사는 집이 4인 가족이면 그래도 방 2개는 기본이에요. 그쵸, 그쵸. 방 2개 화장실 하나 또는 2개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집 면적도 중요하지만 한국 높이가 되게 낮아요. 맞아. 우리 친구가 네. 친구가 너무 낮은 거예요? 너무 낮아요. 제가 천장. 이렇게 높게 올려야 되는데. 저희는 집이 되게 높아요. 맞아. 그 높이가 옥상의 높이가 그래서 이 공기도 잘 내고 되게 크게 시원하지. 느껴요. 시원하고 그쵸. 그래서 살기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되게 답답했겠다. 한국 맞아요.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 그럼. 저 처음에 왔을 때 원룸에서 살아가지고 세상에. 기숙사에 있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무 못 견뎌가지고. 해외에서 근데 원룸은 잘 원룸이랑 없어요. 거의 별로 차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나만의 공간이잖아. 맞아. 그렇긴 해. 아, 이거는 정답. 원룸이 좀 신기했어.
아니 해외에도 왜 뉴욕 같은 데 보면 조그만 집 그 있죠. 이제 미국 빼고. 네, 미국은 잘 근데 사실 모르겠는데. 미국은 유럽이나 뉴욕만 이런 거 그렇지. 말하는. 캘리포니아 제 동생이 거기 얼마 전에 결혼해서 살는데 방 2개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원룸 캘리포니아인데. 자체가 없어 우리나라는. 원룸이 우리도 원룸 자체가 없어요. 개념 우리도 없고. 원룸이란 개념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약간 여기 부엌이 원룸 꼭 따로 있고 그리고 그 식사하는 자리 또 따로 있고 부엌은 따로 식사하는 공간 따로 보통 스튜디오라고. 그러잖아요. 거실 따로 그거는 맞아요. 스튜디오라고 해요. 그 스튜디오 잘 없어요. 그리고 거실 따로 그 다음에 침대실 따로 그럼 살리는 지금 한국 와서 그러면은 원룸 안 살아봤어요? 살아봤죠. 그 목층 오. 제가 목층 살기 전에 쉐어하우스 살았어요. 단독주택에 엄청 이쁘고 그 연남동 네. 엄청 이쁘고 마당 2개 뭐 루프탑도 쓰고 발코니도 있고 여러 명이서. 그래서 그 쉐어하우스 사니까 막 그냥 유럽 집 같았어요. 한국 집 같지 않아. 연남동 좀 그렇게 그 집 하니까. 자체가 유럽 스타일이었어요. 그 수리 그 안적 디자인도 그래서 한국에 온 것 같지가 않았고 그 코로나 때 격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쉐어하우스에서 격리 거기서 못 한대. 그때 다른 친구가 집 빌려준다고 약속하다가 그 비행기 전날에 나보고 안 된대. 안 되겠대. 그래서 제가 급하게 에어비앤비로 방을 잡았는데 고시원 줄 몰랐어요. 2주 동안 이제 격리해야 되잖아요. 고시원이 에어비앤비. 근데 들어왔는데 오 마이 갓. 몸도 힘든데. 만약 이만했잖아요. 그래서 누워 있고 근데 2주 살아봤잖아요. 못 나가고. 그래서 갑자기 2주 동안 거기 갇혀 있으니까 아 이제 나가기 싫은데. 그래서 좀 아늑해요? 왜냐면 맨날 시켜 먹고 맨날 드라마만 보고. 아니, 갑자기 또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맞아요. 아니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사실은 내 몸 하나 누일 곳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넓은 곳은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유독 우리는 이게 부동산에 좀 집착하고 내 집 마련에 이렇게 열광하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안정감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나만의 안정감. 이사 안 가도 되는. 응. 그거는 우리 나의 집, 우리 각자 My 우리 home. 집이 있어야 돼. 홈 느낌이 와야 돼요. 내 집이 있어야 돼. 예수님도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 집에 천국에서는 제자를 위해서 한 명 위해서 한 명씩을 위해서 집을 마련하시겠다고. 아직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다 부활하고 천국에 가서 각자 집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예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이 집에 대한 소망과 이 집에 대한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아, 본능적으로. 네, 본능적으로. 아니, 왜냐면 하나님도 이 부동산에 관심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에덴 동산도 그렇고. 하나님이라는 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약간 그치. 배산임수를 좀 따지면서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약간 풍수를 좀 보시면서 약간 앞에 강이 흐르고 뒤에 산이 있고 이런 거를 좀 보시. 그분이 만드신 우리니까. 그쵸. 여기 좋은 그쵸. 햇볕이 잘 드네 뭐 이런 걸 이렇게 보지 않나 생각이 거기- 들고요. 맞아요. 저는 요즘 그 심지어 가나안 땅에 또 얼마나 홍보하셨습니까? 내 이스라엘 말이. 백성한테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들어갈 땅이 뭐 강이 얼마나 흘리고 나무가 어떻게 과일이 어떻게 다 풍성하고 그래서 그걸 청약을 받은 거야. 다 조합원을 모집한 거야. 5 stars. 그래서 금방 또 매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도 이렇게 봐요. 막 리모델링 하는 게 알고리즘에 하도 관심이 많으니까 엄청 뜨는 거예요. 어떤 집에 살고 싶다. 그 집으로 이렇게 이사를 갔다 하면 아마 또 생길 거예요. 그쵸. 네. 각자 그런 생각 하세요? 어떤 집에 살고 싶다? 근데 네. 집에 대한 로망 있으세요? 맨날 있어. 우리 말해보자. 입술에 건세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말리나 태국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막 좀 휴양지 느낌. 휴양지의 집. 야자수도 막 이렇게 있고. 맞아. 그리고 그 나무들도 있고 뭐 수영장도 있고 그런 걸 좋아해요. 어울린다. 집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네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런 게 로망이 있어요. 메르젤은. 우리 와이프가 인테리어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상상할 시간이 없어요. 다 실현해 놓는구나. 시간이 이미 다 계획을 다 갖고 계시. 내 로망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로망이 중요하지 않고요. 나는 로마 그만해. 없어. 나는 로망을 꿈꿀 필요가 없어요. 아내가 알아서 다. 로망을 꿈꿀 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작년부터 와이프가 이 자연 속의 미니 하우스를 독립적으로 막 하는 거를 완전 거기 뽁 빠져가지고 유지
유튜브 영상도 보고 막 이런 걸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막 다 알아보고 막 저한테 우리 애들 다 키우고 이런데 뭐 카메룬에 가든 미국 가든 호주 가서 심지어 호주 호주 좋지. 그 자연 속에 곧 가겠네. 미니 하우스를 하나 우리 세우자. 그래서 제가 전 미니 하우스에 못 산다. 나는 공간이 큰 넓은 공간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 그 미니 하우스 들어가면 죽는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괜찮아. 좋은데 이런 거야. 공간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미니 하우스 인테리어 제가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저는 저 현대적인 현대 건축 그 모습 좋아하거든요. 깔끔하고 깨끗하고 모던하고. 그래서 그 디자인을 갖다가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 디자인을 그대로 갖다 놓는 게 제 꿈이에요. 요즘에 그게 있어. 그리고 움직이는 집. 제가 그리고 옆에 저는 꼭 목장을 갖고 싶어요. 세상에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는 거야? 제가 저는 농사 짓고 동물 키우고 약간 나무 하우스 짓고 이런 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여자와. 그래서 도시에서 벗어나고 진짜. 시끄러운 데에서 벗어나고 벗어나서. 조용하고 거기 인터넷만 너무 되면 힐링이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힐링이다. 네. 네. 두 분은 그렇고. 네. 비치 하우스 같은 거 그런 거 원해요. 세상에 그냥 다들 있구나. 밖에 그냥 발코니 같은 거는 그냥 내리자마자 바로 바다 앞에 있다는 거는 그건 내 로망. 오, 세상에 바닷가 하우스. 바닷가. 네, 나왔고. 저도 약간 형님처럼 그 자연에 약간 컨트리사이드 지방에 있는 약간 그런 데서 집을 하는데 뭐 큰 마당도 있고 뭐 수영장까지 있고 근데 그것보다 저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어서 있을 것 같아. 저는 약간 아늑한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하고 자꾸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찾아보고. 얘기해요. 찾아보고. 같이 살고 싶은지. 네. 세상에. 물론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지만 약간 여자친구는 너무 약간 살짝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화려하게. 화려한 거. 좀 비비드한 컬러 같은 거 저는 좋아하고. 약간 웜톤, 약간 웜한 거, 약간 미니멀리스트. 아늑한, 미니멀리스트, 약간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뭐 얘기하면서 조합해서 하면 되니까. 쌤은 화려한 집에서 살게 될 거예요. 맞아, 멜센처럼. 약간 그럴 것 같아요. 멜센처럼. 중요하지 답이 정해져 않아요. 있어. 원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뭐 연애하니까 괜찮지. 위경 없어져도 사람은 화려한 집에서 살게 될 거예요. 맞아. 화려한 집에 살게 될 거야. 그래도 뭔가 기대가 돼요. 재밌잖아. 재밌을 것 맞아, 그런 거 한 거. 난 지금 또 느낀 게 여러분들끼리 로망 얘기하는데 다 뭐 바닷가, 자연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도 로망이 아파트에 있거든요. 아파트에서 지금도 뭐 60평형 아파트 인테리어잖아요. 그냥 그 외에 아파트를 벗어난 거는 로망을 꿈꿔본 적이 없어요. 네, 그게 살아온 환경이 그래서 중요한가 봐. 네.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하우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좀 홈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에덴의 진짜 개념은 뭔지 이런 것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은 어떤 집일까? 어떤 느낌일까? 네. 천국이지. 전국이지. 그야말로 저 자연이지. 전국. 메리젤은 어때요? 아까 쌤이 처음에 이야기하는 하나님 임재가 함께한다는 포인트가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홈이라고 이야기하면 네. 그 하우스를 공간 이렇게 마련했더니 일상생활에서는 거기서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세어보니까 많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큰 집에 샀더니 맞아. 또 그 집에서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게 결국은 홈의 가치가 사라지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루 열심히 일했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싸웠다가 집에 왔는데 문 앞에 맞아주고 맞이해주는 아들 딸의 모습 와이프의 모습이 저한테 그 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떨 때는 제가 집에 들어오면 와이프는 오늘 어땠냐 물어보면은 내가 나의 오늘이 지금 시작이야 라고 대답할 때가 있어요. 와,
너무 스위트하잖아. 네, 와우. 그 말이 정말 진심이에요. 왜냐면 So sweet. 그 하루의 일 내용을 다 잊고 이 순간이 정말 제가 제일 행복한 순간인 거예요. 근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이 아름답고 공간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이들하고 보내는 이 귀한, 비록 몇 시간밖에 안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고 저한테 제일 많이 에너지 충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귀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에덴에 대한 공간과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서 아담과 이와가 그 공간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하나님이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지냈니? 너 오늘 뭐 했니? 그 아담이 초기에 창세기 보면 하나님 모든 동물들 불러가지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한 거잖아요. 얼마나 재미있었을까요? 아, 새를 따고 다니면서 네 이름이 이거다. 이 물고기를 보고 네 이름이 이거다 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지만 사람과 함께 하는 그것이 에덴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는 역시도 함께 하고 있는 그 같이 가족들하고는 그게 에덴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되게 감동적이에요. 네. 쌤이 그렇게 포문을 또 열어주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메르젤이 문을 참 잘 닫았네. 네. 진짜. 메르젤은 지금 에덴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맞아요. 같고. 네. 뭐 두 분 다 거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냥 에덴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와 그 그 사랑이 풍성한 곳이지 않을까. 약간 그 생각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얘기를 듣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일용할 양식이 넘치면 좋겠지만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우리에게 에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왓츠